대한민국을 건져내기 위하여 이번 돌아오는 총선에서 반드시 200석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거짓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쭉 전국 조사를 해보니까 부울경 40, 경북대구 25석, 그 다음에 충청도, 이거는 다 끝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문제는 수도권에서 69개 지역, 여기서 지금 우리가 접전을 펼치고 있는데, 수도권에 있는 124개 지역구가 다 거짓말로부터 깨어나기만 한다면 대한민국은 바로 제2의 건국이 될 것이며 자유통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사기꾼들에게 걸려서 지구촌에서 지금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다 잘 되고 있는데 이 정치꾼들, 이 사기꾼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김대중입니다. 김대중. 김대중의 사기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증거를 말씀드릴까요? 특별히 좌파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방송을 꼭 들어주세요. 이거 한마디만 들으면 알죠. 아니, 김대중이가 북한에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할 의지도, 수단도, 방법도, 능력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사기입니다. 왜 사기냐? 한동안 우리와 함께 있었던 김경재 자유총영맨 총재가 계십니다. 내가 어제 저녁에도 메시지를 넣었습니다. 총재님, 이 위급한 사태에서 너아라TV에 와서 나하고 한번 토크를 해 주십시오. 북한 갔다 온 경험을.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딱 되니까 이 김경재 그때의 제1비서입니다. 제1비서를 불러서 자네 지도새도 모르게 북한을 좀 갔다 오게. 홍콩을 거쳐서 북경 거쳐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북한을 간 거예요. 갔는데 이 북한 애들이 김경재한테 속은 거야. 김대중의 제1비서요. 김대중의 신복이라 하니까 당연히 김대중과 똑같은 사람인 줄 착각하고, 그러나 김경재는 미국에서 유학을 15년을 했어요. 그 중에 또 신학까지도 공부를 했어요. 이 사람은 속으로 우파야, 우파. 우파란 말이에요. 또 신학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데 북한을 갔더니 김대중과 똑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알고, 먼저는 여러분 말 안 해도 다 알죠. 여자 무슨 파티 별걸 다 파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가자 그러냐? 김일성 시체 앞에 경배를 하러 가자. 그래서 거부했죠. 왜?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고 또 이거 남한에서 언론에서 알면은 큰일 난다. 그래서 거기는 못 가겠다니까, 그럼 국립묘지는 참배하러 가자. 그 국립묘지를 갔습니다. 갔더니 어디다 세워놨느냐? 광주 사태에서 희생된 그 사람들의 기념비 앞에다 딱 세워놨어요. 자, 이겁니다. 이 사진 보세요. 여기 광주 사태. 이 북한의 국립묘지입니다. 광주 사태에서 희생된 명단이 쫙 써 있어요. 그때 김경재가 생각하기를, 광주 사태도 이놈들이 했구나. 알고 그 다음에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을 보여준 것이 어디냐 하면 핵무기 공장을 보여줬어요. 핵무기 공장을. 핵무기 공장을 보여주면서 85%가 완성이 됐는데 남한에서 조금만 더 지원해주면 완성할 수 있다. 그때 김경재는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마 머지않아서 한두 주 안에 김경재 총재를 너아라TV에 모시고, 어제 내가 제안을 했더니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고 답장이 왔어요. 이미 벌써 본인의 유튜브에서 이미 벌써 이걸 방송을 다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핵무기 공장을 봤는데 85%가 완성이 됐어요. 조금만 남한에서 지원해주면 된다. 그 돌아온 뒤에 김대중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응? 거기는 뭐 대통령이라고도 안 불러요. 뭐 영원한 선생님이야. 선생님, 북한에서 핵무기 공장을 보여줬습니다. 85%가 완성이 됐는데 이제 조금만 더 지원해주면 된다고 하니 절대로 현찰은 북한한테 지원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현찰을 지원해도 핵무기 공장에 못 쓸 만큼 찔끔찔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더니 화를 내면서 김대중이가 자네 국회로 나가! 쫓겨난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 박지원이가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김경재가 가서 현실을 그대로 보고를 했어요. 현찰을 주면 안 됩니다. 핵무기가 85%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김대중이가 현찰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그런데 김대중이가 공식적으로 김정일을 만날 때 5억 불을 줬습니다. 그건 뭐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죠. 5억 불을 줬어요. 나중에 비공식적으로 돈 준 것을 다 지금 추측을 해보면 약 50조가 넘어갔답니다. 50조가. 그러니까 김대중이가 대통령 하는 5년 동안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뭐 외환은행, 그 다음에 뭐 무슨 대우, 뭐 그 다음에 또 뭐 론스타, 모든 이 기업들에 대하여 IMF 이거요. IMF를 일으킨 사람이 여러분 김영삼인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김영삼 IMF의 주범으로 지금까지도 역사의 죄인이 돼 있어요. 김영삼은요 말을 잘 못해요. 말을 나같이만 말을 했으면요 김대중 저놈을 사형시킬 수 있었어요. 그러면 IMF가 어떻게 온 과정을 한번 설명할게 들어보세요. 김영삼이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IMF가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아 사태하고 한보 사태 때문에 IMF가 생길 줄 알았습니다. 날 것 같습니다. 하니까 그 대책이 뭐냐 하니까 대기업에서 그때에 종합금융사를 허가를 해줬어요. 기업마다 외국에서 돈을 맘대로 빌려서 쓸 수 있는 이것을 종합금융사랍니다. 줄은 말로 종금사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대기업이 맘대로 돈을 빌려서 썼는데 이것 때문에 IMF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니까 김영삼이가 경제에 대해서는 무식한 건 사실이야. 왜? 이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보고하러 들어가면요 눈이 바닥바닥 하고 막 듣는데요 경제 얘기를 5분만 하면요 좋은데요 이렇게 경제 얘기를 김영삼이가. 그러니까 이제 왜 IMF가 오느냐, 외환이 지금 35억 불밖에 남지 않았어요. 35억 불 보고를 하니까 이유가 뭐냐니까 종금사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니까 종금사가요 종합금융사인데 이게 절간인 줄 알고 종금사 뭐라고 대답하냐, 죽놈의 새끼들이 가만히 있지 왜 떠들어.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아 사태하고 한보 사태만 해결하면 이게 IMF가 해결될 수 있었는데 김대중이가 자기 국회의원들을 풀어서 그때는 국회 선진화법이 없었어요. 완전히 물리적으로 싸움했어요. 그 영상 보면 다 나오죠. 국회 연단을 점령하고 왜? IMF를 유도하려고. 아니 지금 삼성이 자동차 공장에 굶주리고 있었어요. 삼성의 소원이 뭐냐, 세계적인 기업이 되려면 자동차가 있어야 되겠다 이거야. 현대는 있는데 없다 이거야. 그래서 삼성이 자동차 공장을 만들려고 목말라 할 때에 김영삼이가 뭐라 그러냐, 부도난 기아 자동차 이것을 삼성한테로 줘라. 그러면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런데 김대중이가 이걸 방해놓기 위하여 국회 연단을 점령했습니다. 한보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IMF가 오게 된 거야. IMF가 오게 된 것은요, 김영삼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김대중이가 주범입니다. 주범. 한 놈도 아멘 안 하시죠. 이만큼 여러분이 역사에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역사에.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의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면담 신청을 했어요. 이 진실을 말해주고 죽으라고. 그랬더니요, 면담을 안 받아줘가지고요, 아직도 김영삼은 IMF의 역사적 죄인으로 지금 묻혀 있어요. 이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치가들에 의해 사기를 당하고 있다. 사기를. 응? 그런데 이 김대중이가 어떻게 사기를 쳤느냐. 현찰을 주면 안 된다고 김경재 총재가 직접 보고했는데, 당신은 국회로 나가! 국회로 나가! 청와대에 있지 마! 화를 내고. 그래서 결국은 돈을 퍼부어주고 계속 돈을 5억 불, 면담한데 5억 불 줬어요. 지금도 이 김대중의 돈이 미국의 뉴욕에 11조가, 보세요. 이게 수표입니다. 수표. 이게 미국에 있는 그 김남수 목사님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은행의 전문가야. 근데 한국에서 거금이 들어왔다는 거야. 근데 이 돈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방향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다시는 우리는 정치가들한테 사기당하면 안 돼요. 아이, 빨리 두 손 들고 만세해요. 다시는 정치가들한테 사기당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걸 보여줘도 또 지금 이재명이나 문재인 정치가들한테 또 사기를 당한다면 이건 대한민국 국민들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목사님한테 얘기했어. 그래서 목사님이 CIA에다 신고하라 그랬어요. 신고했어요. 그래서 미국 CIA가 한국 국정원에다가 지시를 했어요. 거대한 자금이 미국의 서부와 동부의 은행에 들어왔는데 이게 북한을 향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정원은 수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죠. 수사에 했어요. 수사하는 사람을 김대중이가 국정원의 수사원들을요, 약 100명 이상을 깜빵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깜빵에다 집어넣었습니다. 아직도 감옥에서 못 나온 사람이 서너 명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님, 빨리 풀어주세요. 그래서 재판이 붙었어요. 깜빵에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 수사 비용을 많이 썼다. 제목이 뭐냐 하면은 수사 비용을 많이 썼다. 그 다음에 수사 비용을 전용해서 썼다. 다른 부서에 있는 돈을 빌려서 썼다. 이게 깜빵한 이유야. 그래서 재판이 붙었는데, 우리가 왜 이걸 수사하게 되었는가 하고 재판석에 증인 신청을 했는데, 김대중의 아들을 불렀어요. 증인을 불러서 판사가 물었어요. 이 수표가 당신의 이름으로 발행된 게 맞느냐? 5,300만 국민 여러분, 특별히 전라도 백성들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도 국민들이 조용하게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 대답을 뭐라고 했냐? 예, 이것이 내가 수표 발행한 것이 맞습니다 그랬어. 그러면 바로 김대중 아들 깜빵에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요? 깜빵은 고사하고요, 국회의원도 헤쳐먹고요, 그리고 그렇게 정의를 부르짖는 좌파 사람들, 특별히 전라도 사람들이 조용하고, 오히려 박근혜 탄핵 몰고 가고. 왜 그러냐? 전부 쇼하는 거야. 이런 비밀을 숨기기 위하여 다른 사건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도 이재명이가 마찬가지예요. 무슨 놈의 김건희가 특검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왜? 이런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는 다른 걸 일으켜가지고 국민들의 관심사를 단도로 뺏는 거야. 그래서 정치꾼들은 사기꾼이라는 거야, 사기꾼.
동의하십니까? 여기까지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수표가 본인의 이름으로 발행된 거는 맞다라고 법원에서 증언했다면 대한민국 5,300만 국민들이 다 일어나야 되는 거야. 다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은평이여 일어나라.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수표요.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월간조선에서 보도를 했어요. 나는 이 수표를 사본을 누구한테 받았냐? 조갑재 선생님한테 받았어요. 이것을 복사해서 뿌려도 됩니까? 그러니까 된다는 거야. 왜? 재판석에서 자기 이름으로 발행됐다고 시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확인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방송을 듣고 이런 연설을 들으면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죠. 아니 우리 종씨 전두환요 2천억밖에 안 감췄어요. 2천억밖에 안 감췄는데 왜 11조의 돈을 지금도 뉴욕에서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희호 여사가, 이것도 나는 김경재 총재한테 직접 들은 얘기요. 이희호 여사가 대통령에 그만두고 난 뒤에 이희호 대통령 영부인이 북경을 70회를 갔어요. 70회. 몇 회요? 그럼 여러분들이 합리적 의심을 한번 해봐요. 아니 대통령 부인이 북경에 70번을 왜 갔을까? 아니 수표 빨리 보여줘봐. 왜 갔을까? 이 짓을 계속 했다는 거야. 이 짓을. 자, 국정원 다시 조사 시작하세요. 국정원이 돼서 뭐하는 단체입니까? 국정원 나라의 심장이요, 심장. 심장이 멈추면 사람이 살아요, 죽어요? 국정원의 기능이 멈춰버리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야. 그냥 바로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때 간첩 수준의 사람인 박선원이가, 세상에 박선이라는 그 좌파 중에 거의 종북 좌파야. 이 사람이 국정원에 들어가서 기조실장을 했어요. 이것은요, 이 김승규 국정원장이 노무현 때 광재산 사건, 그 다음에 간첩단 사건을 조사해 보니까 청와대 안에 간첩이 있는 거야. 그 사람이 박선원이요. 그래서 박선원을 구속해야 되겠다고 이 보고를 했어요. 문재인한테 했더니 왜 거기 대해서 자꾸 수사를 하려고 그러냐고 해서 세상에 국정원장 김승규가 쫓겨나 버렸어. 간첩을 잡는다고. 이거는요, 조선일보의 일면 탑에 난 기사입니다. 김승규 국정원장 간첩 수사했다고 대통령한테서 잘렸다. 이게 조선일보의 일면 탑에 나온 기사입니다, 기사. 그래서 김승규 장로님이 세상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냐 이거야. 간첩을 잡는다고 국정원장을 잘라? 김승규 장로님이 사실은 그 국정원장을 임명받고 국정원에 들어가서 전 업무 파악을 하는데 간첩을 잡냐 물어봤더니 안 잡습니다. 간첩은 누가 잡냐? 경찰로 이미 넘겼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경찰로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한테 연락했어요. 김승규 장로님은 철저한 신앙가입니다. 그분은 고향이 전라도 광양인데도 왜 우파냐? 초등학교 5학년 때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빨갱이 공산주의자들이 자기 아버지를 체포하려고 김승규 장로님 아버지가 연희 전문을 나왔어요. 그래서 면장도 하고 학교 교장 선생님도 했어요. 체포하려고 하는데 뒷문으로 도망을 갔어. 맨발로 경상도 김해까지 도망을 갔어.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 찾으러 경상도까지 갔어요. 갔더니 아버지가 어느 집에 있는데 가시에서, 발에서 가시를 빼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빼주고. 그래서 김승규는 영원한 우파로 굳어진 거야. 초등학교 5학년 때. 근데 여기에 노무현이가 속은 거야. 전라도 광양 출신이니까 당연히 좌파겠지 하고 국정원장을 임명했네. 그 김승규가
자합합니까? 그래서 간첩을 조사를 해보니까 세상에 대통령실에 간첩이 지금 있는 거야. 그래서 체포하려고 했더니 노무현이가 난리를 치면서 누가 그런 짓을 하냐고 해가지고 말이야. 당장 그만두라고. 김성규가 그렇잖아도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온 뒤에, 국정원에 돌아온 뒤에 암호 해독을 풀려고, 이게 암호 해독을 해야 되는데, 암호로, USB로 암호를 처리했기 때문에 암호 해독반에 가서 상금을 걸고 국정원장이 빨리 이 암호를 풀어라. 왜? 2주밖에 안 남았다. 그때 노무현이가 뭐라고 제안했냐. 지금 내가 국정원장을 자르면 국민들이 반발하니까, 국정원장이 간첩 잡아도 자르면 안 되니까 2주일 동안은 좀 가만히 있다가 자진해서 사표 내는 쪽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알았습니다. 그럼 2주일 있다가 내가 자진해서 사표 내는 쪽으로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주일밖에 시간이 없어서 암호 해독반에 하다가 상금을 걸고 했더니 김승규가 국정원장에서 그만두기 이틀 전에 암호를 풀었어. 풀어봤더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청와대에서 간첩들이 평양으로 넘긴 서류가 A4 용지로 80만 장이야. 도대체 대한민국 언론들아 뭐하냐? 조중동들아 뭐하냐고? 뭐하냐 말이야. 뭐해 도대체가. 대한민국 망한 거야, 망한 거. 왜 국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도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돈이 지금도 북한으로 가려고 잡혀 있어요, 지금. 이게요, 12조야, 12조 돈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빨리 간첩 수사를 더 빡세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힘이 없어요. 왜? 지지율이 35%밖에 안 되니까. 내가 조금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주진우 기자하고 맞짱 토론을 하고 왔는데, 아니 목사님이 만든 국회 대통령 윤석열이가 지지율이 35%, 그래서 35%? 이거 전부 다 중국이 조작한 거야. 윤석열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일본하고 관계 잘했지, 미국하고 관계 잘했지, 다 해놓고 나중에 사우디 가서 그 다음에 두바이 가가지고 돈 말이야 125조를 만들어 왔어. 박정희, 이승만, 박정희 다음에 제일 잘하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35%냐 말이야. 이건 전부 중국이 조작하는 거라고 나는 장길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배웠단 말이야. 지지율 믿지 마요. 이제 폐일은 하고 마지막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분토하고 열을 내고 소리를 지르고 해봤자 다 말짱도루묵이에요. 국회의원 4월 10일 총선에서 우리가 200석을 안 하면, 단 한 석이라도 져버리면 대한민국은 그날로부터 끝이고 북한의 연방제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5,300만 국민들이여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